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빅컷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9월부터 막강한 금리 인하 쪽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고 자금 시장에선 온통 다시 트럼펫 빽빽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이제는 거의 적응이 다 될 정도로 너무도 익숙한 패턴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쳤어. 아무리 기대감을 드러냈어도 현실적인 움직임은 1도 움직이지 않았던 세월이 언 2년이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인내가 정말 가상할 정도로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만사로 보고 있는데 이미 미국 주가가 정말 무섭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경기 국면은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빅컷, 그러니까 0.5%씩 금리를 내린다 해도 그리 큰 빅쇼는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건 침체 국면에 빠진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준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그닥 약발을 크게 발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이게 타이밍상 상반기에 움직였다면 뭔가 극적인 효과가 있었을 건데 미국은 지금 4경 8천조에 이르는 이 재정적자라는 구멍을 메우기도 벅차서 이자 비용이 세수보다 많이 들어가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선 이걸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이 기준금리 인하는 그냥 그렇게 한 손으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미국 경제 자체를 끌어올리려는 시도와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 거란 얘기죠. 그냥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경기 지표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더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은 미 연준은 미국 고용 지표가 험악하게 나온 이 단편적인 지표만 보고 빅컷으로 움직일 거라는 예상, 너무 무리한 전망이라고 선을 긋고 있기는 한데요. 연준이 단 하나의 경제 지표에 과잉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말, 게다가 파월마저도 데이터 포인트에 의존해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빅컷으로 갈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연준이 빅컷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을 0.25% 금리를 내려도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하는 그냥 형식적인 움직임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졌다는 얘기죠. 결국 금리를 동결시켜도 경제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는 민낯을 드러낼 것이고 금리를 인하해도 그렇게 악화된 경제 지표가 다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 연준이 선택지가 거의 없어져 버렸다는 뜻인데요. 결국엔 그냥 대세의 흐름대로 몸을 맡기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 그렇게 뜨겁게 달구던 금리 인하가 만사라는 명제는 아주 간단하게 증발해버리는 미국의 거대 침체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아마도 미 대선 11월에 끝나게 되면 이런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 확대 정책을 단행할 겁니다.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이건 변함없는 진리로 가게 될 것 같고 결국엔 연준이 그동안 눌러왔던 인플레 병뚜껑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서 똘똘마리 기준금리는 찔끔 인하로 갔다가 그대로 턴해서 인상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미국도 이렇게 지금 사면초거라 주식시장에서 기술주들의 실적이 거의 50년 만에 폭락장을 보여주면서 인텔 같은 경우는 거의 충격적인 실적을 보여줬는데 이게 문제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M7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이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시총 엄청난 기대감으로 거품이 가득 끼어 있었는데 고스란히 반납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가능성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젠 금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타이밍은 끝이 나고 있다. 결국 아사리판 경제 상황이 쓰나미가 돼서 몰아치게 되면 금리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연준의 금리 인하책이 빅컷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 해도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번에 인텔이 26% 정도 폭락을 한 사실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시총에 기록을 갈아치운 AI 산업 분야에서의 거품은 단시간 안에 실적 부족으로 현금이 다 말라버리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게 연쇄적으로 주목받던 산업군까지 직격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건데, 이거 연말 엄청난 현금 유동성 공급이라는 방아쇠를 다시 당길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는 건데요. 거의 밑 빠진 독에 물을 때려붓는 격이 될 거고, 자체 동력원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선 아무리 엑셀을 풀로 밟아도 연기만 거하게 일어날 뿐이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공황 상태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고스란히 이미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거의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이미 금리를 저공비행하고 있었던 터라, 유럽이 금리를 최근에 내렸어도 4.7% 수준입니다. 한국은 3.5%. 지금까지 동결을 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5.5%. 만약에 빅컷을 했다고 전제를 해도 0.5% 내려도 5% 선이에요. 한국 자체의 금리 생존력은 거의 상실했다 보면 될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건데, 이게 그냥 거의 자충수가 되어버려서 지금 주식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이 스탑바이, 그냥 슬쩍 스쳐가는 것 정도로 자본이 잠시 텐트 치고 있다가 빠져나가는 형국이라, 계속해서 주가는 2700선도 깨지고 2600선으로 내려앉으면서 결국 2500선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금리 차이는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건데, 이게 더욱 심각한 게 해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이밍을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 내린다 해서 동조 분위기로 인하로 갔다가는 지금 가계부채가 한 달에 7조 4천억 폭증하는 추세에 모터를 더 달아주는 격이 될 거고, 환율이 지금 불안정해서 물가 잡기도 버거울 건데, 금리까지 내려버리면 거의 극악의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제서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자니 지금 내수는 거의 바닥을 긁고 있는데, 자체 경제 체력을 더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로서는 하늘의 선택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관망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중심에 지금 서울 집값이 불장으로 가고 있다는 펌프질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사실, 아찔한 팩트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MZ세대들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얼죽신, 그러니까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확산이 되면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와중에도 거의 아파트값이 3배 정도 뛰게 되는 널뛰기식 분양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잡기 위해서 맹렬한 기사로 대출을 땡겨서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자금을 몰아치고 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고스란히 고분양가로 나온 집들 다 받아주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아마도 분양가는 거의 변함없이 이런 추세로 오름세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시장은 매매시장의 대변곡점이 오기까지는 전혀 눈치 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특히 비강남권은 강남권 분양가가 부러운 거고, 강남권 분양가는 분상제라는 간판 걸었지만 여전히 자금 압박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커져가고 있고, 그러니 이거 잡으면 인생 바꿀 수 있다는 완전히 신기루를 쫓고 있으니, 시장에서 아무리 분양가 높게 던져도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고분양가 저격은 이어지게 마련인 거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요즘 강남권 분양 청약 경쟁률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수위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1순위 청약 경쟁률 변동 추이를 보더라도 그래프가 쭉 하고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44개월 만에 50대 1로 치솟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서울 레미안 원펜타스가 178가구 모집에 93,000명이 지원을 해서 5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고요. 경기권은 과천 디에트리 퍼스티지가 453가구 모집에 10만 명이 청약을 해서 228대 1의 경쟁률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극도의 입지적 제한을 가진, 그러니까 자금도 돼야 되고 가점도 충족해야 되고 아주 난도가 높은 곳 위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건데, 여기에 추첨제가 딱 박혀 있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특히 특공에 집중 포환을 가하면서
자금을 무한대로 끌어당겨서 고분양가로 튀어나온 곳들 다 받아주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수분양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도리어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는 건데, 이게 의료스러운 건 앞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산시장의 대변화가 찾아오게 될 건데, 그렇게 정신없이 받아준 곳들은 그냥 그렇게 높여놓은 가격들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 그 본체의 수준까지도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무리하게 산다는 것이 상당히 이 개인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절대적으로 공공택지위에서 나오는 분상제 단지들만 추려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외에 민간 분양은 셀프 점검 철저하게 하면서 잘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가뜩이나 이제 뭐 부동산 자금도 그리 만만하게 내두지를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쪼이고 있는데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서서히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국민은행이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금리까지도 높이고 있는 추세. 다음 주부터도 시중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는 추세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자금을 땡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할 수 있는, 그냥 호갱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최대한 초기 비용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컷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내일 두 곳에서 공공택지지구에서 나오는 분상제 아파트들 두 곳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검단에서 나오는 분상제 단지, 인천 지하철 연장선 여기 들어서게 돼서 서울 접근성이 나름 좋습니다. 분양가는 4억대부터 5억대까지 검단 아테라자이인데 한번 체크를 해볼만 하고요. 주변 검단 우미린이 8억 정도의 호가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곳 고양장항 아테라, 이름이 똑같은 아테라입니다. 여기는 국평이 6억이 넘어가 버려요. 분상제 단지 치고는 가격대가 좀 센 편이죠. 일산 쪽 고양이라서 가격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는 뭐 2, 3억 정도 방어력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민간 분양단지 레미안 레벤투스, 이거 뭐 축구 클럽 이름 같은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도 내일 접수를 받는데 거의 뭐 레미안 원펜타스만큼 몰릴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분양가는 뭐 넘사벽이죠. 아마 무리해서 진입하려는 수요가 쇄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심하셔야 된다. 국평이 22억이니 뭐 할 말 다 했네. 근데 주변 시세가 40억을 찍어버리니까 여기 뭐 엄청나게 노리고 들어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정말 조심조심 체크를 하시면서 우회로로 가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러올 한국 부동산에 대한 파장은 거의 뭐 예상치를 초과해버리는 엄청난 쓰나미가 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연준의 입장도 좀 애매하게 됐죠. 이제 뭐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가면 금리 인하도 뭐 약발 먹히지 않게 될 거고,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전통적인 자산시장 가치가 허물어질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부동산 쪽일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